자, 문조털레유가 이제 공영방송까지 KBS까지 진출을 했어요. 예, 이 기쁜 소식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가겠습니다. KBS에서 문조털레유의 맹활약상 일단 함께 보시죠. 하고 비슷한 맥락의 말인데 최근 인터넷에 나도는 말입니다. 문조털레유는 과학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문조털레유는 많이 퍼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은 문재인, 조는 조국, 털은 아마 김어준 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레는 정청래, 유는 유시민. 그래서 이 5명이 상당히 용의 주도하고 과학적으로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흔든다. 예, 5명이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을 흔든다. 라는 점에서 문조털레유는 과학이다. 근데 문조털레유는 지금 인터넷 쳐보시면 많이 퍼져 있는 말입니다. 예. 누가 어디서 조용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요즘 상황을 보면요. 뭐 문재인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이 5명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반응을 세게 대통령이나 주위에 있는 친명계를 향해서 공격적인 발언들 또 행보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좀 너무 두드러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한 4주 전에 나온 말인데 문조털레유가 요즘에 막 퍼져 있습니다. 최근 어제 오늘 사이에. 처음 이제 공소 취소 거래설 나왔었잖아요. 김어준 씨 방송에서 그게 나와서 김어준 씨가 조금 이제 낮추는 듯한 모양을 좀 보였는데 다시 또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그렇죠. 거거든요. 저는 이게 볼 때 되게 친노, 친문, 뭐 유시민, 정청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국 대표까지 이렇게 그래서 합당이 무산되면서 이제 그 일련의 하나의 흐름을 다 이제 아는 겁니다만 원래 정청래 대표는 친노, 친문하고 이렇게 거리가 좀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 복잡한 나중에 또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방송에 또 갔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가서 또 법안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언론이나 인터뷰에 말을 하고냐면 그건 김어준 씨에게 집권당 대표가 보고하러 갔나 법안 보고하러 갔냐 이런 비판적인 글들이 쫙 쏠리거든요. 요즘처럼 지금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해서 손절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토로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김어준 씨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면 좀 신중 모드를 할 법도 한데 그냥 또 갔단 말이에요. 정청래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민주당 내 상당히 강성 지지층이 탄탄하고 거기다가 김어준 씨의 220만 명 유튜버들 구독자 이것만 함께 아우로 가도 뭐 앞으로 뭐 충분히 해볼 만하다. 당권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저도 그런 위험한 생각이다. 느낌드는데 좀 약간 치고 빠지기 전략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보 후퇴하고 이보 전진하고 항상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왜냐하면 지금 방송인 김어준 씨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정청래 대표도 대통령과 뭔가 보조를 맞추는 것 같으면서도 나와서 할 얘기 다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상황이 좀 이게 대통령과 너무 가세운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이 제기되면 조금 물러서고 조금 이제 그러다 조금 이제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나아가고 뭐 이런 식의 치고 빠지기 전략이 아닌가. 제가 엊그제 보니까 말이죠. 야, 유시민 작가가 세게 발언했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ABC론. 예, ABC론. 세게 얘기했죠. 제대로 나오시네. 예. 야, 이거 뭐 AB는 완전히 뭐 그냥 열성 강경파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니까 그렇다 치고 B그룹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뭐 괴주의자 그룹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B그룹이 중도층이나 유 이재명이 그렇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기회주의자고 이 사람들은 힘들면 제일 먼저 이재명을 버릴 사람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야, 이건 너무 감정적인 발언 아닌가. 네,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이게 KBS 제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정관용 씨는 예전에 100분 토론도 진행을 하셔가지고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이에 참 많이 연로하셨네요. 예. 근데 저게 웃긴 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문조털레유를 진지하게 하고 있으니까 더 웃긴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3분이 나와가지고 어르신들이 문조털레유 이게 인터넷에서 지금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문조털레유는 과학이래. 그러면서 그걸 또 설명을 합니다. 문재인의 문, 조국의 조, 털은 김어준 같고요. 예, 정청래의 레, 유시민의 유,
이거를 이분들이 정색을 하고 우리는 웃자고 하는데 저분들은 그래도 지상파에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정색을 하고 진지하게 문조털래유, 예, 문은 문재인, 조는 조국. 와, 저게 지금 진지하게 지금 해야 될 얘기인가요? 야, 진짜 까갈공명이 맞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은. 예, 그냥 가만히 가평 산골에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을 움직이고 있는 저야말로 밤의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예? 진정한 밤의 대통령은 저죠. 김어준이야 기껏해야 그 20만 탈레반들 움직이는 거고, 저는 가평에 딱 앉아가지고 입 하나로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제 하나하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그 그랜드슬램, 지상파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지 않을까. KBS, MBC, SBS 다 그 격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종편 쪽은 뭐 이미 다 정리가 됐어요. 종편에서는 뭐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뭐 유튜브는 뭐 안 나오는 데가 없고, 그래서 이제 지상파에서 아직 안 나온 데가 MBC하고 SBS 여기 남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올해 최고의 히트 상품이 그 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가 관객이 1,400만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김어준과 경쟁하는 게 아니고 왕과 사는 남자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왕과 사는 남자 관객 수가 많을 것인가? 문조털래유를 들어본 사람이 더 많을 것인가? 예? 지금 봐서는 뭐 저는 한 2천만 가능하지 않겠어요? 한 2천만 명 정도는 문조털래유를 한 번쯤은 들어보는 2천만의 언어가 됐다. 예, 그래서 올해 히트 상품은 두 가지입니다. 예, 뭐 아직 뭐 올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어떤 게 나올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왕가 사는 남자가 1,400만 관객을 동원했기 때문에 요게 히트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히트 상품이 까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보다 더 흥행작, 까왕과 사는 남자 문조털래유. 저하고 거의 뭡니까 그 가족이나 다름이 없죠. 문조털래유는. 예,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까왕과 사는 남자 문조털래유, 예? 가로치고 문조털래유, 예, 까왕과 사는 남자, 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편에 올해 이제 1,000만 대작이 나왔다. 예. 첫째는 왕가 사는 남자, 두 번째는 까왕가 사는 남자 문조털래유. 제가 이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 이제 김어준이 점점 고립이 돼가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뭐 단지 유튜버들 사이에서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라는 인식이 생긴 단계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봐요. 사실 뭐 제가 블랙하우스라는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저를 아시게 된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블랙하우스라는 방송이 제가 그 예전에는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그 돌멩이 TV라는 채널을 운영을 했어요. 그것도 구독자가 뭐 5, 6만 이상 됐는데, 그 PD하고 같이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PD하고 좀 분쟁이 생겨가지고 그 채널을 제가 양도를 하고 채널 TV를 이제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블랙하우스라는 작품 명작이죠. 예, 그때 이제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예, 안녕님 71년생 장인, 99년 와이프랑 사는 85년생입니다. 이건 자랑이고요.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선동을 넘어 문조털래유는 침대는 과학이다를 넘는 시대의 장명입니다. 71년생 장인이랑 사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 뭐 이제 채널을 제가 양도를 했는데 그 방송을 다 삭제를 했더라고 이 친구가. 예,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진짜 걸작인데. 근데 아무튼 그 블랙하우스라는 방송이 2022년 10월에 제가 시작을 했어요. 김어준과 이 양정철, 주진우, 문재인, 뭐 이자들의 윤석열과의 이제 커넥션을, 그걸 제가 이제 다시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지금 제 채널에 짧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런 이제 감동은 좀 없죠. 예, 그래서 블랙하우스라는 방송을 했던 게 제가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어준을 제가 비판을 했을 때만 해도 참 욕 많이 먹었어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감히 김어준을 건드냐, 네가 뭔데, 이러면서 참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4년 지났죠. 딱 4년 만에 제가 왜 김어준을 비판을 했는지, 김어준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인지가 입증이 된 거죠. 입증이 돼서 이제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가 됐다. 이렇게 전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은 뭐 김어준이 그것 때문에 뭐 유튜브를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지만은 이제는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감소하는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큰 문제 해결을 한 거죠, 제가. 김어준 까는 거는 하여튼 뭐 제가 원조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제 채널이 바뀌는 바람에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어준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게 일단 그 뉴스공장 그 구독자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6만까지 이제 구독자가 빠진 상태가 됐는데 다스베이더 지금 조회수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다스베이더 조회수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스베이더 현재 조회수를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이게 이제 중도 정치 갤러리, 중정갤이라는 곳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다스베이더 금요일 방송을 했죠? 저하고 이제 방송 시간이, 이번 주 금요일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 조회수가 48만 회. 조회수가 나왔어요. 48만 회가. 이거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보통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 이건 라이브는 아니고 녹화 방송이긴 하지만은 어쨌건 그 프리미어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공개하고 한 24시간 정도가 되면은 조회수 대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한 100만 정도 나오는 게 48만 회까지 현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방송을 보시면은 60만 회. 근데 이번 주 방송에는 이제 48만 회로 감소가 됐고 2주간 이제 조회수를 보면요. 76만 회.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62만 회, 76만 회. 그래서 62만 회에서 76만 회 정도로 조회수가 감소를 했고 합당 사태가 터지기 전에 조회수를 보니까 96만 회, 100만 회에 육박하죠. 100만 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 50% 정도가 감소를 한 거예요. 인기가 좀 없었을 때, 재미없는 거 할 때 85만 회, 81만 회. 이 정도고 보통 100만 회를 넘는 컨텐츠였는데 뭐 104만 회, 뭐 99만 회. 근데 지금 현재 떡락 중이다. 지금 100만 회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100만 회가 넘게 나오는 그런 컨텐츠가 지금 48만 회까지 물론 이제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아마 50만 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지금 50만 대까지 줄어들었으니까 50%가 감소를 한 거예요. 50%가. 크게 감소한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지난번에 그 김어준 이제 콘서트를 했잖아요. 콘서트를 했는데 관객이 한 4,000명 정도, 4,000에서 한 5,000 정도, 5,000명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60% 이상 감소를 했어. 콘서트 관객이.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파워풀이라는 행사를 했을 때 인천에서 행사가 진행됐는데 3회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3회에 15,000명이 꽉꽉 들어찼습니다. 15,000명이. 근데 이번에 대전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 5,000명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정확히 3분의 1, 3분의 2가 감소를 한 거죠. 3분의 2가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다스베이다 이것도 역시 김어준이 채널은 다르지만 김어준이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조회수가 절반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 하면은 뉴스공장 조회수 동접자 수는 줄지를 않는다는 거야. 뉴스공장도 조회수는 조금 줄었어요. 근데 저 정도는 아니에요. 다스베이더만큼 뭐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고 뉴스공장도 200만 대에서 150만 대 정도로 조회수가 감소한 건 맞는데 그러면은 다스베이더랑 비슷한 거죠. 다스베이더가 50만 정도 조회수가 감소를 했으니까 50만 정도 조회수가 감소를 했다라면은
다스베이더하고 비슷하게 시청자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왜 동접자 수는 감소를 안 하냐는 거예요. 50만이면은 한 5만 정도의 동접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대략 추정이 돼요. 6만 명이 구독 취소를 하고 조회수가 50만이 줄었는데 왜 뉴스공장의 동접자 수는 전혀 줄지를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25만, 26만 대가 계속 유지가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계속 좀 살펴봐야 됩니다. 좀 아무래도 이상하다. 본인이 하는 다른 방송에서는 조회수가 절반이 감소를 했는데 어떻게 뉴스공장만 동접자 수가 고정값으로 거의 고정이 돼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매크로를 돌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그런 업체들이 있다라는 뭐 얘기가 있어요.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많이 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그 유튜버들에게 접근을 해요. 뭐 구독자를 늘려주겠다, 뭐 동접자를 늘려주겠다, 얼마를 다오,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업자들이 꽤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접근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없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가지고 뭐 접근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유튜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업자들이 와가지고 뭐 조회수를 늘려주겠다, 구독자를 늘려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야. 뭐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가 전에 들었어요. 상당한 액수를 내면은 동접자를 어느 수준에서 유지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심이 지금 드는 거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자, 그리고 그 유시민 요즘에 뭐 조회수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U82는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그 과거 영상을 우리 민주는 파출부님이 열심히 쇼츠를 만드시는 분인데, 유시민이 이제 과거 경기지사 선거 때, 지방선거 때 TV에 나와가지고, 선거 때만 되면 TV에 나오잖아요. 나와서 한 얘기를 유튜브 쇼츠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심각하더라고. 이 정도 얘기까지 했나? 진짜 반명이 맞구만. 요거 유시민 과거에 했던 파묘, 유시민 파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시죠. 나중에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출구조사에 남겨준 건데, 이게 무효표가 얼마나 나올지 좀 봐야 돼요. 100지로 던지거나 1번, 2번 사이에 찍었나요? 이걸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찍은 이재명 표의 경우에도 그 이재명 후보의 말을 다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래 찍어는 준다, 근데 너 여기까지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찍어줄 거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본인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결격 사유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신임,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표를 준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이재명 씨 쪽에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건 딴 게 아니에요. 처음에 형수에 대한 상역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다음에 백인공 김씨 사건, 그럼 뭐 신문에 중에서 뭐 근무이라고 해야 됩니까? 신문에 광고까지 할 정도로 문제가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터진 게 이제 김무성 스캔들인데, 이걸 김용환 후보가 터뜨린 겁니다. 나중에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출구조사에 남겨준 건데, 이게 무효표가 얼마나 나올지 좀 봐야 돼요. 100지로 던지거나 1번, 2번 사이에 찍었나요? 이걸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찍은 이재명 표의 경우에도 그 이재명 후보의 말을 다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래 찍어는 준다, 근데 너 여기까지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찍어줄 거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본인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결격 사유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신임,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표를 준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이재명 씨 쪽에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예, 그런데 자, 여기까지 보였습니다. 이게 출구조사에서 당시에 59.3%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예측 득표율이 59.3%가 나왔고, 압도적으로 이제 경기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압도적인 그 득표로 승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야,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정상적인 그 평론가라면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흑색 선전들이 있었으나 이것이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어찌 보면은 이제 이재명이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뭔가 그 해결이 되는, 정치적으로 극복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평론을 하는 게 상식적인 평론이에요. 근데 무슨 무효표가 많을 것 같다, 뭐 백지로 쓴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걸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저따위 주관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시민이 장사꾼이고 사기꾼이란 얘기가 이거예요. 뭐 현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저때 한 얘기만 놓고 봐도 저게 평론가로서 할 소리입니까? 60%에 육박하는 그런 득표율이 예상되는 후보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데 야, 뭐 백지로 낸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경기 시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라는 건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뭐 둘러싼 뭐 이른바 해경군 김씨 의혹이랄지 뭐 김부선 스캔들이랄지 이런 게 유권자들의 표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않은 거예요. 문바들이 만들어낸 조작이라는 걸 우리 유권자들이 다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잼 사람님, 우리 대통령님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습니까? 끝까지 함께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유시민은 저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본인이 친명 행세를 합니까? 이제 와서 대통령 되니까 갑자기 친명하고 싶어진 거예요? 어용 지식인은 맞네. 그러면 계속 어용을 하든지. 문재인 때는 어용 지식인이라며 왜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는 어용을 안 하고 비판적 지식인이 되려고 합니까? 저는 그것도 웃기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스피커고 비평가다 이런 입장에 섰다라면은 당연히 문재인이 대통령을 할 때도 어용 지식인을 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도 어용 지식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참 그 SNS에 그런 글을 썼는데 유시민이 이상하게 화가 나 있다. 유시민 별명이 계엄 때 신경 안정제였잖아요. 아, 뭐 다 걱정 마라 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인기 끈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때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래서 이제 신경 안정제라는 별명을 얻었어. 그러면은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왜 혼자서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짜증을 내고 그게 작년부터 저래요.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저러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년에 뭐 노무현 재단 무슨 그 토크 콘서트 이런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정성호 장관 저격하고 뭐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문제가 많다. 뭐 대통령이 불쌍하다. 그래서 대통령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계속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을 내각을 공격을 하는 이런 발언을 계속했어. 뭐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라는 둥 불안감 조성하고. 그 신경 안정제를 하다가 윤석열 때는 신경 안정제를 하다가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니까 돼지 발정제를 하고 있어요. 돼지 발정난 돼지 마냥 저러고 다닌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별명을 바꿔줘야 됩니다. 신경 안정제가 아니고 돼지 발정제다. 왜 발정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발정이 나가지고 발광을 하는 거야.